등비급수에서 도형 파트를 이제 조금 볼 건데, 뭐 조금 보는 게 아니고 오늘 한 문제 가지고 쌤이 등비급수 도형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쌤이 이제 이래서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 거를 이제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등비급수 문제에서 도형 파트는 쌤이 아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알려줬고요. 포기하려면 포기해도 되는 파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는 포기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월까지는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안 되면 포기하세요. 자, 도형 파트. 도형 문제가 왜 어렵냐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간단한, 그죠? 들으면 아는 건데 답지를 보면 또 아는데 바로 못 떠올려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쌤을 보여줄게요. 도형이 있는데 얘가 4444짜리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길이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길이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2가 되고, 그래서 얼마야 넓이가? 이건 얼만데? 16이고 요거는 4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쉬운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길이가 절반 됐다. 얼마예요? 근데 비율이 4대1이죠. 일단 길이가 절반이 됐다. 넓이는 얼마 되니? 라고 물으면 학생 같은 경우에 길이도 절반이니까 넓이도 절반이죠 하면서 틀려버려요. 길이가 절반이면 넓이는 얼마예요? 4분의 1이 됩니다. 그죠? 4대1이 나왔잖아요.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16 곱하기 4분의 1이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사실로 학생들이 막상 문제를 풀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틀리거나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럼 그럴 때가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트를, 그런 걸 세세하게 다 이런 걸 쌤이 정리를 해주면 그 내용이 너무 많고, 또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어차피 그걸 못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또 까먹어요. 왜냐면 이미 너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또 까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쌤이 가르쳐 줘봤자 또 까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계속 그냥 문제 풀어보고 틀리고 답지에서 그래 또 이거 하면서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문제 물어보는데, 일단 원넓이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원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이죠. 원파트.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볼게요. 원 넓이입니다. 그죠?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둘레는 2파이r이죠. 그러면 가끔 좀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많더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이나 반원둘레. 반원둘레는요 얼만가요? 라고 물으면 봐봐. 반원은요 요게 둘레죠. 그죠?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었어요. 근데 그럼 이놈은 얼마예요? 반이니까 파이r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예요? 이놈이 2r이죠. 지름이죠. 그죠? 요게 반원둘레입니다. 뭐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도 정리는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각형 넓이는 구하실 수 있을 거고, 그죠?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사각형이든 간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정사각형일 때는 그냥 값이 똑같으니까 그죠? 제곱으로 봐도 되는 거고, 삼각형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요런
이등변삼각형 같은 경우에 학생들 구할 줄 알고,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서 구할 수 있는데, 요런 삼각형 같은 경우에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하기를 떠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 밑변으로 잡으면요, 여기서 그냥 떨어진 넓이 있죠. 그게 그냥 이게 만약 h라고 하고 요걸 a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그냥 2분의 1 직각으로 내려옵니다. 2분의 1 a h가 요 삼각형 넓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파트 문제 풀 때 어떤 거 좀 가끔 주의해야 되냐면, 삼각함수도 지금 뭐 이제 문과 과정에서는 삼각함수, 삼각비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삼각비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요성을 따지면은, 그죠? 문과 기준으로서는 이제 별로 안 나올 애들 중에 하나인데, 뭐 삼각비 같은 것도 가끔 나오게 되고요. 너무 쉬운 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코사인이 있고, 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다 쳐요. 그랬을 때, 30도, 45도, 60도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써두고 갈게요. 왜냐면 기출문제 풀 때 이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아마 독특하게 나올 겁니다. 40도 올 때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45도 올 때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란다. 2분의 루트 2고요. 60도 올 때 2분의 1입니다. 이때는 이거고요. 2분의 루트 2고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인은 점점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죠. 탄젠트는요,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이고요. 얘는 루트 3입니다. 이런 것 좀 중요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안 중요하다 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음량 부호 변화도 좀, 부호 변화 또 조금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음량 부호의 변화. 문제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음량 부호 조심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문제를 볼 때 음량 부호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특히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하나만 볼 건데, 어떤 문제를 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냥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대표적으로 있는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뭐 그런 문제 하나 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어떤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냐면, 미래 N 교재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인데, 거의 수업의 대부분을 미래 N 교과서를 이용해서 참고를 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중점을 차례로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그래서 중점끼리 연결하면 또 정사각형이 나오죠.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또 이어가지고, 얘도 또 정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이어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드는 과정을 한없이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요렇게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의 넓이를 계속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트를 봤을 때 조금 더 그림을 크게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볼게요. 조금만 크게 그려도 어느 정도 수준 가버리면 너무 작아져서 그리기가 힘든데 한 번만 더 그린 형태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가 글이랑 그림이랑 파악을 좀 빨리 좀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좀 빨리 파악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문제를 풀지. 안 그러면 거기서 계속 똑같은 쳇바퀴를 돌게 되면서 문제랑 그림 보고 문제 그림 보고 문제 그림 보고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내버려 둔다 하면 좀 여유가 있는데 내신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내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내신은 일단 외워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좀 꽤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파트를 넓이를 전부 다 구해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넓이가 1이에요. 일단 요거부터 넓이 구해야 돼요. 왜? 이게 첫째 항인 거야. 그냥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을 일단 구해야 되고요. 문제 풀 때 1번 첫째 항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구해야 되냐면 공비도 당연히 구해야 되죠. 공비.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할 수 있으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도록 하면 뭐 딱히 있을까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길이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배면 넓이가 얼마 돼요? 넓이가 4분의 1배 된다.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왜 기억해둬야 돼요? 라고 물으면 이런 거잖아요. 도형 문제 풀 때 길이가 r배 되면 넓이가 얼마 돼요? r제곱배 된다. 그죠? 아까 전에 이거 쌤이 보여줬었죠. 요거에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계속 쌤이 강조하냐면 사각형일 때는 애들이 이해를 하는데 삼각형이 돼버리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새어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하고 갈게요. 삼각형에서 문제가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만약 여기가 4였고 여기가 길이가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10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얘가 만약에 2였고 5다. 한 변만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기 때문에 얘는 그냥 5잖아 하면서 길이 반으로 줄었는데 넓이도 반이 됐잖아 하면서 막 뭐라 해요. 그런데요, 얘는요 길이 전체가 r배가 된 거고요. 얘는 한 변만 이래 된 거죠. 만약 이 삼각형이 전부 다 반으로 줄었다고 하면 얘도 2분의 5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5가 붙어버리죠. 그러면 이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4분의 1배, 즉 2분의 5가 나오게 되죠. 절반으로 다 줄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전에 이 5가 있을 경우에는 한 변만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래 되는 거예요. 왜? 직사각형 볼게요. 2랑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넓이가 8이죠. 근데 한 변만 줄었어요. 1이랑 4가 됐어요. 그럼 얘 넓이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런데 얘가 각각 다 줄었어요.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죠. 반으로 줄었어. 그럼 얼마 돼? 2가 되잖아. 그러면 4분의 1배죠. 반대로 보면은 4배고, 그죠? 2배고. 그러니까 이게서 좀 착각을 많이 일으켜요. 학생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순서가 이렇습니다. 뭐 공비부터 찾아 상관없고요. 첫째 항부터 찾아 상관없고요. 그런데 일단 첫째 항부터 찾는 거를 쌤은 좀 약간 추천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얼마니라고 물었어요? 여기가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그냥 1번이라고 삼을게요.
그러면 1 곱하기 4를 하면 첫째 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은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또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넓이는 8분의 1인데요. 근데 이게 4배가 돼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첫째 항을 찾았네요. 2분의 1이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통하면 첫째 항에서 공비가 나오죠. 그죠? 두 번째 항을 보면 요놈입니다. 그죠? 자, 이놈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얘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얘의 길이? 이놈의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봐봐요. 1이었죠.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얘는 얼마니란 말 했을 때가 뭐 1대 1대 루트 2잖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런 말이에요. 얘가 1이고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 삼각비 중학교 때 배웠으면 45도 45도면 그죠?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러면 지금 2분의 뭐 루트 2예요. 여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예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있는데 2분의 루트 2의 절반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의 절반은 그래서 4분의 루트 2죠. 그렇게 해서 4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 또 요것도 뭐야? 1대 1대 루트 2니까 4분의 2,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의 또 절반은 얼마야? 뭐면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요 넓이가 나오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그죠?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그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런 삼각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안 찾아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기에는 그죠 뭐 좀 위험성이 따르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 놓을게요. 특수삼각비 정도도 좀 알고 있자 라고 얘기합니다. 직각삼각형 45도일 경우에 1대 1대 루트 2다. 1대 1대 루트 2면 1대 1대 이렇게 직각이 나오면 요거 그냥 45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45도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둡니다. 한 변과 한 변이 같고 이등변인데 직각이다. 직각 이등변이다. 그러면 빗변은 루트 2가 된다. 이거 외워두고 세트로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죠. 60도, 30도 직각일 경우에는 1대 얼마인지 기억나죠? 2대 루트 3이 됩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꼭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1번 첫 항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첫 항. 요 1이랑 요 1이랑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쌤이 이걸 좀 표현을 못했네요. 요 1, 2, 요걸 3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에서요, 우리가 얼마를 구했냐면, 첫 항이 2분의 1이라고 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우리가 이제 이게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4분의 1로 삼아서 계산을 하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16분의 1 곱하기 2분의 1가 32분의 1인데 32분의 1 곱하기 몇 개가 돼야 됩니까? 4개가 돼야 되죠. 그러면 32분의 4가 되고 32분의 4는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은 4분의 1과 8분의 1이 8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해진 거죠. 첫항이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4분의 1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벌써 끝난 거죠. 4분의 3이 되고 그때 뒤집어지면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공비를 구하고, 공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두 번째 항을 구하면 첫째 항과 두 번째 사이 공비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겨우 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쌤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정말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첫째 항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구해서 공비를 찾으면 끝나요. 왜냐면 등비급수에 대한 식이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공비 찾고 첫째 항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좀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왜냐면 등비급수 문제는 거의 99%가 작아진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급수를 마쳤습니다. 완전히 마쳤어요, 등비급수를. 그래서 정말 뭐 수고도 많이 했고 앞으로 더 고생할 게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는 다 끝났는데 문제 푸는 게 이제 이건 문제예요. 문제 푸는 게 문제.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미분 파트는 우리가 이론 알고 무조건 미분하다 보면 또 답이 나오는데 얘는 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되고 앞으로 고생길이 좀 열려 있습니다. 이 파트는. 근데 또 하다 보면 불가능은 없죠. 그죠? 글을 빨리 읽어 내려가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좀 부담이 덜한 파트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총정리 한번 해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과 급수를 총정리 한번 하고 정말 간단하게 총정리하고 여기 극한이랑 관련된 얘기 같은 거 하면서 좀 최대한 안 까먹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